안녕하세요. TV로 보는 월간 개벽의 류정빈입니다. 만물이 기지개를 펴는 2월입니다. 이제 입춘이 지났고 봄이 활짝 열렸는데요. 오늘도 권동주 수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열심히 네. 살았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개벽지 2호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표지 사진은 교육관 주위에 핀 이렇게 매화를 좀 담았는데요. 예. 소사님 혹시 그 매화 꽃말을 이렇게 아십니까? 매화하면은 그 인내라는 이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네,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 매화가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또 그 봄의 길목에서 처음 피기 때문에 꽃말이 고결한 마음, 기품, 또 결백, 인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살펴볼 기사는 증산도 문화 소식, 그리고 종도사님 도훈, 태상 종도사님 도훈, 그리고 태울주 천지 문화를 연다, 진리 코드로 문화 읽기, 한국사 왜곡의 결정적 장면 8가지, 펀 잉글리시, 지구촌 개벽 뉴스, 총 8개의 꼭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증산도 문화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벽지 그 12쪽입니다. 한번 같이 펴서 볼까요? 지난 그 12월 22일 증산도 교육문화회관 태열궁에서 동지, 입도, 승례, 대천제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지라고 하면 일양이 시생하는 그 새해 첫 출발점이죠. 입도 서원을 올리겠습니다. 상제님이시여 태무님이시여, 저는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참여하고 상제님, 태무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대도 말씀을 받들어 그날 이 초입 도생들이 그 천지의 일꾼으로 새로 태어나는 입도식이 봉행되었는데요. 특히 이번부터는 입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태무님을 받아들이고 다가오는 개벽을 준비하기 위해 태울주를 읽을 줄 안다면 그 누구라도 상제님 도문에 입도하여 후천가을 개벽세상 건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입도에 대한 그 문의를 하시려면 그 시청자 상담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 해를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날에 입도식을 올렸다는 것이 이제 참 뜻깊은 추억이 되겠는데요. 이날 그 치성을 집전해 주신 종도사님께서 입도 도생을 위해서 이제 직접 이렇게 축원 기도를 올려주셨는데요. 태울궁에 처음 오신 우리 도생님들, 예비 도생님들 1,500명 이상의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적의 날이다. 천지의 기적의 순간이다.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역전, 기적, 그리고 새로운 창조, 그리고 내 인생은 오늘부터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초입 도생은 물론이고 기존의 그 일꾼 도생들에게도 아주 그 감동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네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개벽지에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종도사님 도훈 시간입니다. 이번 말씀은 독이 149년 6월 23일 STV 상생방송 개국 12주년 기념 도전문화 콘서트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주의 통치자 조화주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신 진리,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 종도사님께서 그 서두에서 그 결론을 먼저 이렇게 강조하셨는데요. 결론은 시천주와 태열주라는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을 우주의 천상의 노래 태울주와 시천주주, 이들 주문 속에 온 우주의 진리 주제와 최종 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가 바뀌는 가을 개벽기에는 이 두 주문을 음양일체로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시천주란 천주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동방 땅에 오신 거룩하신 우주의 절대 주권자 아버지,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 수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울주는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가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가을 개벽기, 낡은 우주에서 새 우주로 들어가는 때는 우주 조화의 노래 태울주를 읽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종도사님께서 우주 음악, 코스믹 뮤직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우주 음악은 독일의 유명 음악가 칼 하인츠 슈톡하우젠이라는 그 사람이 주장한 개념입니다. 이제 보통의 음악처럼 그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음악이라는 것은 온 우주 대자연의 생명, 또 이제 신의 섭리, 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문 수행 문화를 통해서 우주 음악 문화를 활짝 열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종도사님 말씀의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천지의 아버지 상제님께서는 왜 인간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둘째로 인류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로 상제님의 지상성경, 지상천국 건설 대업인 천지공사, 다시 말해서 개벽공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째 그 주제의 핵심을 우리가 흔히 간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그 역의 이치, 이 역도가 인류 문명을 만든 그 원천이고 동서양 문명의 깊은 내면에 이 역도가 깔려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라는 것은 그 역의 시초, 복희 8궤에서 보면 7번째 궤인데요. 아래에 이렇게 음이 둘이 있고 그 맨 위에 양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양이 그 아래의 음에 매여 있는 그 형상인데 이 간의 상징이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이 30쪽과 31쪽에 걸쳐 있으니 개벽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에 대해 요약해 주신 종도사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역에서 간은 지하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종교 문화가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돼 있느냐 하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는 불교 스님들도 가장 강력하고 기독교 성직자도 가장 강력하게 잘 믿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들어와서 머무르고 자라고 성숙되어서 열매를 맺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은 열매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간괴에 대해서 사물이 쭉 진행하다가 멈추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기운을 기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간괴가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동간지길은 이후 종야 일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후덕한 마음, 도타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후덕한 마음으로써 모든 걸 마무리 짓는다. 끝맺음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간은 지하라.
그칠지자를 썼는데 이제 다른 말로 종어간이죠. 간에서 인류 역사의 모든 변화가 종결이 되고 또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원 호간이라고도 하는데요. 천지의 이법과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이 간에서 완성이 되는 건데요. 이어서 종도사님께서는 동학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현대 문명사의 출발점이 바로 동학이라고 하셨습니다. 동학에서 새 우주가 열린다는 것을 이제 선포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동학과 서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학과 서학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서학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천국이 가까웠나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동학에서는 시천주 조화정이라 말하고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오시고 이제 조화낙원 세계가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서학은 예수 재림인데 동학은 예수를 내려보내신 천주 아버지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서학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위일체 신관으로 역할 분담이 있지만 그 근본은 유일신관입니다. 그러나 동학은 유일신관과 다신관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편신관이라 합니다. 여기에 그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교에서는 그 천년 왕국이라는 그 말을 하지만 동양에서는 5만 년 무국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교에서는 독생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 예수를 말하지만 동학과 동양 문화에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차이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서학의 결론으로서 이 동학과 참동학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이 상제님의 그 진리 말씀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우주의 그 시간대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선우천 개벽관인데 이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간과 우주, 인간과 신, 창조와 우주의 문제에서 인간 농사 짓는 우주의 일련, 선우천 개벽관, 선천개벽과 후천개벽 이야기는 선천성자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진리입니다. 증산도에는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주의 시간대를 밝혀 주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 존재를 완성시켜가는 이 우주에는 인간이 살아야 될 특별한 두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선천과 후천입니다.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은 인간으로 오신 조아주 아버지 상제님이 처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제님 진리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우주 일련 이야기를 이제 보통 듣고 그 인생의 그 각자의 그 의문이 정리되는 거를 대부분 도생들이 경험을 하는데요. 종도사님 도움 말씀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세 번째 주제는 다음 달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상 종도사님 도운입니다. 40쪽입니다. 도전을 읽고 상제님을 느끼며 신앙하라는 제하로 도기 132년 1월에 청주 도장에서 내려주신 말씀인데요. 소사님, 신앙 초기에 태사부님의 도움 말씀 중에서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태상 종구사님께서 나는 신앙을 위해 생존한다라고 하는 도움 말씀을 듣고 사람은 이 가치관을 갖고 가치관을 위해 생사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있게 각인했는데요. 우리 유소사님은 태사부님 처음 뵀을 때 느낌이 어떠했나요? 예, 언젠가 이제 태사부님께서 증산도는 참으로 성공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주 일련의 순환 법칙과 그리고 천주 아버지 하나님이신 증산 상제님의 이제 종통, 이제 법통이 어떻게 이제 그 맥을 이어왔는지를 통해서 그 저희 도생들에게 왜 증산도만이 유일한 성공의 길인지를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름대로 그 길을 찾고 있죠. 근데 하지만 결국엔 그들은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때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 때를 아는 자만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태사아버님 말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참 길도 많고 가닥도 많지만 특히 이때는 하추 교착이 개벽 시기가 돼서 천지 돌아가는 대세를 모를 것 같으면 길을 못 찾아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이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는 천하에 살 기운이 있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의 대세에 어두운 자는 천하에 죽을 기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무지라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세상은 천지 세상 돌아가는 대세에 어두울 것 같으면 길을 못 찾아서 죽는 수밖에 없다. 네, 지금은 가을 개벽기다. 대세에 눈을 떠야 한다는 말씀이 아직 귀에 생생하게 울립니다. 도전의 8편 117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 지추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고요. 도전 4편 155장에는 평천하는 내가 하리니 치천하는 너희들이 하라는 이 상제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당신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해원의 도로서 천지 공사를 이렇게 보시고 세상의 울로를 물샐 틈 없이 짜 놓으셨습니다. 즉 평천하를 이렇게 하셨고 또 개벽기에 당신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은 우리들 일꾼들에게 이렇게 내려주신 거죠. 여기에 대한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제님이 누구에게 부탁을 하셨느냐? 여기 있는 우리 신도들 제3변 도원에서 의통목을 맞이할 때 우리 신도들에게 끊어질 절자, 부르짖을 규자, 절규하신 말씀이다. 아이들 문자로 대통령을 하면 한 번 뻑썼다고 한다. 나도 돈을 많이 가지고 업체도 가지고 있어 봤다면 그것도 한 번 뻑쓴 것이다. 아니 개벽해서 다 죽는 판에 그게 무슨 소용 있나? 이번에는 다 소용없다. 사회 속에서 그렇게 공연히 뻑쓰려는 정신 다 버려버리고 그저 눈 질끈 감고 상제님 사업에만 푹 파묻혀서 해보란 말이다. 평소에 태사부님께서 이 매도 몰신 하라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매도 몰신이라는 것은 머리를 묶고 몸을 빠뜨려서 집중하는 그 모양새를 말합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그 근본이 은혜를 갚는 본 아니겠습니까? 올해
매도 몰신해서 이 천지 1월의 크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온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보온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43쪽에 그 유김을 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조상의 음덕이 많든지 어떻게 됐든지 하늘 땅 생긴 이후로 가장 비전 많은 여기를 다행히도 들어왔으니 정신들 바짝 차리고서 유김을 짜라. 그 유김이 다시 또 유김을 짜도록 정유김을 짜라. 이 세상은 조직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 상제님 진리는 새 세상을 조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오셔서 개벽 세상에 사람 살려서 좋은 성경세계 건설에서 만사지 문화를 창조한다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니 우리 상제님이 하나님으로서 후천 통일 세계를 건설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나? 그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 이번에는 태울주 체험을 소개하는 태울주 천지 조화 문화를 연다 시간입니다. 서울 광화문 도장의 그 김남웅 도생님의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년 그 동지 치성을 준비하면서 정성 수행을 꾸준히 해오신 분인데요. 동지 치성 2주 전에 도장에서 도공 수행을 할 때 기운이 너무 강해서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 살펴보니까 각 도생님들 머리 위에 조상님들이 이제 손바닥을 펼치고 기운을 넣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번 동지가 큰 변곡점이 될 거라는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참 이렇게 그 전국 도생님들의 체험을 듣다 보면은 지금 이제 천상에 계신 조상님들께서 우리 그 각자의 그 자손들을 일깨우기 위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김남훈 성도님 사례에서는 이제 앞으로 마신과 척신도 크게 발동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아침 수행 중에 이상한 기운이 보일 때마다 악기 잡기 금난 장군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주문은 개벽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악기와 잡기를 물리치는 장군 신명을 부른 것이죠. 네. 태모님께서도 공사를 보실 때 악기나 잡기가 범접을 하면 하늘을 향해 금나나 이렇게 하고 부르신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주문을 읽으니까 자신이 금난 장군님을 뒤따라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예,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이 앞장서시고 저는 따라갔는데 뱀이 잘리고 구렁이가 난자당하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예 장군님이 몸통을 잡고 가래떡 썰듯이 자르셨습니다. 악기 잡기 금난 장군님의 크고 널찍한 칼날에 뱀들이 마구 잘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이런 그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여기서 이 뱀들은 삿된 기운, 그 난법 기운을 상징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일이 벌어질 때는 먼저 천상에서 그 해당 신명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기운이 동하면서 인간 세상에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구렁이들이 이제 잘려나가는 그 광경을 체험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난법 기운이 또 이렇게 크게 뿌리 뽑히는 어떤 계기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자년 이 올해가 그 봉정 3년인데요. 난법 난도한 그 기운을 뿌리 뽑고 정도 정법으로 이 도판을 바로 세울 때 이 광명의 세상이 오리라고 봅니다. 상제님께서도 나의 일은 실제의 말을 해야지 거짓말로 하였다가는 여지없이 부서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은 진리 코드로 문화 읽기인데요.
해리포터와 동양의 수행법이라는 주제로 해리포터 해설 시리즈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영화 해리포터 속에서 찾는 진리 코드. 마지막 이야기 현자의 돌과 연금술. 해리포터 첫 번째 시리즈에 등장하는 마법사의 돌. 금속을 금으로 바꾸고 불로 장생의 약도 만든다는 신비한 돌. It will transform any metal into pure gold and produces the elixir of life. 이 약으로 600년을 산 영화 속 인물이 실제 인물이라는데. 그리고 연금술이 사실 동양의 수행 문화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해리포터 속 숨겨진 진리 코드 함께 파헤쳐보자. 네, 제목이 해리포터와 동양의 수행법이고 현자의 돌과 연금술이 그 부제입니다. 원래 영화 제목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개봉이 되었는데요. 그 해리포터 시리즈 8부작 중에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작품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돌이 붉은색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돌의 상징을 알아내는 것이 이 영화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겠죠. 네. The Sorcerer's Stone is a legendary substance with astonishing powers. 영화에서는 이 돌이 금속을 순수한 금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작품에서는 이제 니콜라스 플라멜이라는 마법사가 현자의 돌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Of course, here it is. Nicholas Flamel is the only known maker of the Sorcerer's Stone. What? The only stone. 그런데 currently 이제 in 이 existence 니콜라스 belongs to 플라멜이라는 Mr. 분이 실존 Nicholas 인물입니다. Flamel, the noted alchemist, who last year celebrated his 665th birthday. 그 사람이 이제 작품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그 조앤 K 롤링이 직접 그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꿈에서 니콜라스 그 플라멜의 실험실에 조앤 K 롤링이 직접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놀라운 사실이네요. 거기서 이제 그 말없이 이렇게 구경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해리포터 마법의 역사라는 그 다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조앤이 그 참가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현자의 돌을 만드는 공정의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놀랍게도 자신이 꿈에서 본 그림과 일치하는 것을 알고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해요. 네. I had a really vivid dream about Nicholas Flamel during the writing of Philosopher's Stone. I dreamt that I was in his alchemist studio and this kind of symbolism was all over his walls. I didn't even ask questions. I was just watching. Typical writer, just observing. Didn't even ask. 저도 한 번씩 이렇게 꿈을 꾼 그 내용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많이 저도 경험을 하는데요. 그 니콜라스 플라멜의 그 신명을 직접 만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도 세계에서 열어준 그 아름기가 이제 이 작품을 구성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달 내용에서는 연금술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연금술은 과학과 철학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그 문화인데 우리 흔히 매직, 즉 이 마법 문화의 그 원 뿌리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이작 뉴턴 역시 그 연금술사였습니다. 우리 흔히 뉴턴하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근대 과학의 그 거장이라고 하죠. 네. 예, 재밌습니다. 그 서양의 과학이 매직, 그러니까 마법 문화를 바탕으로 나왔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앞으로 진정한 연금술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서막이 그 나노 기술인데요. 우리가 그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초극미 세계를 다룰 수 있게 된다면 물체의 원자 배열을 조작을 해서요. 새로운 물건을 또 창조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필 심을 조작을 해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물질적 의미에서의 연금술이고 진정한 연금술은 수행으로 신선 문화를 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서 말하는 그 현자의 돌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수행을 통해 만들어지는 에너지, 금단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예, 이 금단을 다른 말로 그 정단이라고도 합니다. 당나라 때 그 신선 여동빈이 그 지은 도교 수행의 그 비서가 이 태열금화 종지인데요. 이것을 번역한 그 리하르트 빌헤름은 연금술이
신선이 되는 수행법이고 현자의 돌이 곧 금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연금술을 이제 서양에서는 물질 중심으로 발전시켜서 화학과 이제 근대 과학을 발전시켰고 동양에서는 이 연금술이 수행을 통해 이 도통의 몸을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금술이라는 글자 이 자체도 단련하다는 그 의미의 연자와 이제 금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금자는 이제 쇠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신선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 핵심이 수행을 통해서 이 태열주 조화 문명을 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해리포터 시리즈는 앞으로 이 도술 문명, 수행 문화가 도래한다는 것을 알린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서요, 마법 문명의 근본이 되는 수행 문화에 대해 우리가 크게 각성하고 발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Fun English 시간입니다. 개벽지 147쪽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도생들이 식사를 할 때 하는 기도, 식고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We pray before every meal. 우리는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해요. 자,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Fun English의 켈리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식고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고 갈까요? Do you know who 상제님 is? 상제님 is the supreme ruler of the universe. 상제님 rules the entire universe, including heaven, earth, humanity, and spirit.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상제님은 누구신가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봤었죠? 자, 오늘은 식고를 해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먼저 다이얼로그를 들어볼까요? We pray before every meal. We thank the heaven, earth, and our ancestors for the food that is given to us. Thank you for the food that is given to us through the unseen grace of heaven and earth.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주제, 식고를 해요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상제님, 태모님, 조상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바로 식고예요. 도전 11편 405장을 보면 태모님께서 식고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 건강하고 씩씩하고 지혜롭고 바르게 신앙하고.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를 영어로 배워볼까요? 오늘도 영어 공부를 함께할 레이시예요. Hi, 레이시. Hi, Teacher Kelly. 오늘 배울 주제는 뭐예요? 오늘 배울 주제는 식고를 해요예요. 레이시, 식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는 도전에 있는 태모님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밥이나 간식을 먹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천지의 음덕으로 녹을 먹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오, 역시 우리 레이시예요. 그럼 레이시와 함께 식고를 해요를 영어로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밥 먹기 전에 식고를 해요. 기도하다 뜻의 pray와 끼니 식사 뜻인 meal을 써서 말해 볼게요. Pray before every meal. Pray before every meal. Good. Before는 무엇 하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Before every meal은 매 끼니 전에, 식사 전에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전체 문장을 따라해 볼까요? 네.
I pray before every meal. I pray before every meal. We pray before every meal. We pray before every meal. Great! 그럼 식고를 어떻게 하는지 다음 문장에서 배워볼까요? 두 번째 표현이에요. 음식을 주신 천지와 조상님들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리시, 감사합니다가 영어로 뭐예요? Thank you. 맞아요. 먼저 천지와 조상님께 감사해요를 말해볼게요. 리시, 지난 시간에 배운 천지, 하늘과 땅을 영어로 기억하나요? Of course. 하늘과 땅은 heaven and earth. That's right. 조상님은 영어로 ancestor이에요. ancestor, Ancestor. our ancestors. Our ancestors. 천지와 우리 조상님께 감사해요. We thank heaven, earth, and our ancestors. We thank heaven, earth, and our ancestors. Very good. 이어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서를 말해볼 거예요. 먼저 음식은 food. is given은 주셔서 주어지다. 그리고 to us, 우리에게예요. 천천히 따라해 볼까요? The food The food that is given to us. that is given to us. For the food that is given to us. For the food that is given to us. Great! 자, 이제 전체 문장을 말해볼 건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thank A for B. B에 대해 A에게 감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Thank you for your help. 도와줘서 고마워. I thank my family for loving me. 가족들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레이시도 thank for를 써서 한번 말해볼까요? I thank Teacher Kelly for studying together with me.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해요. That's sweet. Thank you to Lacey. 자, thank for를 생각해서 두 번째 표현 전체를 말해볼게요. 네. 음식을 주신 천지와 조상님들께 감사해요. We thank We thank heaven, earth, and our ancestors heaven, earth, and our ancestors for the food that is given to us. for the food that is given to us.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봐요. We thank heaven, earth, and our ancestors for the food that is given to us. We thank heaven, earth, and our ancestors for the food that is given to us. Perfect! 아주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운 영어 표현으로 레이시와 셀리가 대화를 나누어 볼 거예요. 여러분도 대화를 들으며 오늘 배운 문장들을 떠올려 봐요. 레이시, are you ready? Sure. Let's get started. It's lunch time. Oh, I'm very hungry. Me too. Wow! Wow, it looks delicious. 잘 먹겠습니다. Stop it, Sally. We have to pray before every meal. What? But I can't wait. I'm so hungry. Oh, Sally, come on. We have to thank the heaven, earth, and our ancestors for the food that is given to us. Okay, let's pray together. We thank heaven, earth, and our ancestors for the food that is given to us.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식구에 대해 공부했어요. 레이시, 오늘 표현 중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thankful 표현이요. 감사한 마음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공부 재밌었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Fun English 재미있게 공부해요. Thank you very much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우리가 이 저의 육신이 있기까지 그 모든 공력을 드리고 주신 이 천지 대자연과 또 조상 설령신께 이렇게 보온하고 또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문화가 바로 이 식구의 문화인데요. 저는 항상 이 식구를 그 하루에 3번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구라는 것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조상님께, 그러니까 이 몸을 주신 그 조상님께 대한 그 최소한의 어떤 예의다,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 흔히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제사다라고도 이렇게 정의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다음은 한국사 왜곡의 결정적 사건 8가지인데요. 오늘이 2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 공자의 춘추 필법과 동방 역사 왜곡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수호사님, 공자님 하면 유교를 만든 대성인인데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 역사 왜곡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공자님은 그 역사에 큰 획을 남긴 그 성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공자가 의도했건 또 안 했건 이제 그분의 그 가르침을 받은 그 후대 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파괴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고 또 비판받아야 될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인들의 사상적 배경을 알려면 출생의 비밀을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공자님은 서기전 551년 주나라의 제후국, 노나라의 산동서 곡부에서 태어났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공자님의 생존 시기가 춘추시대라는 게 중요한데요. 춘추시대라면은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해지고 또 제후국들이 천하 패권을 위해서 서로 다툼을 벌이던 그 혼란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태어난 곳이 산동성이라는 건데요. 산동성은 예로부터 우리 동이족이 살던 곳으로 동이 문화가 융성하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공자님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으셨겠죠. 또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세 때는 어머니가 또 돌아가십니다. 19살 때 혼인을 하고 20살 때 큰아들 백어를 얻고 자 그리고 이때부터 노나라 개씨 가문의 창고지기와 가축 사육 일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주나라 관제와 예법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48살부터는 정치에서 물러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54살 때는 이 한 무리의 제자들과 고국을 떠나서 천하를 또 유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14년간 천하를 떠돌다가 68살 때 다시 노나라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71살 때 춘추를 드디어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73살 때는 1000명을 다하고 노나라 도성 북쪽의 사수 언덕에 묻히게 됩니다. 사실 그 공자의 그 혈통을 보면 구야 언이냐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이 언나라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언나라는 이 동이족이 세운 나라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이 공자의 아버지 숭양헐은 언나라의 그 왕자이면서 나중에 이 송나라의 군주가 되는 미자의 그 후손입니다. 이제 공자는 이런 혈통에 대한 강한 그 자부심이 있었을 건데요. 그래서 공자는 이제 주나라 이전 그 언나라의 그 예양 문화를 되찾아서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고 또 궁극적으로 그 원 뿌리인 요순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고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중국의 하은주 시대와 그 이전 요순 시대, 그 모두 문화의 그 상국으로서 단군 조선을 모셨다는 것을 익히 알 수 있는데요. 공자 스스로도 자신이 밝히고자 했던 그 예양 문화의 고향이 동이에서 시작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잖아요. 얘기 잡기 하편에 보면 공자왈 소련 대련 선거상 3일 불태 3월 불해 기비의 3년 우 동이지자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소련과 대련은 상리를 잘 치렀다. 사흘 동안 게으르지 않고 석 달 동안 회의하지 않으며 1년 동안 슬퍼하고 3년 동안 근심하였으니 동의의 자손이다. 환단고기를 보면 소련과 대련은 동북아에서 3년상 제도를 처음 만드신 분인데요. 단군조 2세 부르단군 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공자가 어떻게 이 동방 문화를 왜곡했는지 한번 알아봐야죠. 먼저 이 첫째로 공자는 자기 법의 근원을 요순과 주나라 문왕과 무왕에 두었습니다. 공자의 손자 이 자사는 중용에서 우리 할아버지 공자는 조술 요순 하시고 헌의 문무라 하셨다라고 평했는데요. 즉 이 단군 왕금과 동시대 동리족 출신인 요임금, 순임금의 그 가르침, 그 문화 제도를 근본으로 모태로 삼고 주나라를 개창한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의 법과 가르침을 이제 본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순과 문무를 얘기를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 거론되는 단군 조선을 누락시키고 있죠.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공자가 직접 동방 조선을 폄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논어 11편 그 선진편에 나옵니다. 그 보시면 137쪽에 있는데요. 자왈 선진어 예약은 야인야요 후진어 예약은 군자야라 하나니 여용지면 즉 오종 선진하리라. 공자가 말하였다. 예약 문화의 선진은 야인이요 예약 문화의 후진은 군자라 하나니 만약 쓴다면 나는 선진 종주국의 예와 악을 따르리라. 선진국, 후진국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는데요. 예약 문화가 이제 앞선 것을 야인이라고 했고 예약 문화가 뒤진 것을 군자라고 했습니다. 앞뒤 문장이 서로 이제 이율 배반적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오종 선진 자신은 야인의 예약 문화를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야인이라고 이제 폄하했지만 사실은 야인이 아니라는 그 속마음이 그대로 이제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좀 희한한 구절이네요. 그 논어에 그런 어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약 문화의 원형을 가진 곳이 이제 단군 조선인데 그거를 이제 슬쩍 야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돌려놓았는데 야인이라면은 오랑캐의 의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공자님 사후에 후대에 와서 악의적으로 또 이렇게 편집이 되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요. 바로 동이라는 말입니다. 논어 자한편에 보면은요. 자 욕거 구이러시니 호구알 루커널 여지하 있고 자왈 군자 거지면 하루지으리오. 공자께서 여러 동쪽 오랑캐의 나라에 살고 싶어 하시자 어떤 사람이 거기는 누추할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살았는데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네, 설문회자를 보면 동이는 동방지이냐 종대종궁이라 했습니다. 동방의 사람들은 대자, 활궁자로 이렇게 상징이 될 정도로 큰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었다는 건데요. 그 중국의 한족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한서의 동이열전에 보면 동방왈이, 이자저야라고 해서 동방을 이라고 하는데 이는 뿌리, 근원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동이족을 그들 문화의 조상, 그 원류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의의 의미가 중화사관이 자리 잡는 한나라 때 와서 오랑캐 의미로 이렇게 변질이 되는데요. 그 시작은 예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기의 왕제편을 보면 동의를 남만, 그러니까 남쪽 벌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서융, 서쪽에 창을 쓰는 사람들이다. 또 북적, 이리가 많은 북쪽 지방, 뭐 이렇게 이제 함께 그 비하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의를 오랑캐로 이렇게 매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 영향이 계승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를 이스턴 바바리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또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동의에서 이 동자는 동쪽의 의미 외에도 이제 주인, 생명의 근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묶는다, 매듭짓는다, 뭐 통일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동자와 이자만 잘 해석을 해도 이 동북아 역사 문화의 그 종주, 천자를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이제 공자로 돌아가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춘추필법의 그 폐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춘추필법의 대에 대해서는 개벽지 138쪽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 주요 내용이 그 위국 휘치, 그러니까 중국의 영광스러운 일은 부풀리면서 중국의 수치스러운 일은 감춘다. 또 존화양이, 중국은 높이면서 주변 나라는 깎아내린다. 또 상내야괴, 중국사는 상세히 서면서 이민족 역사는 간략하게 적는다. 이 세 가지인데요. 이 필법에 따라 중국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또 주변 역사를 숨기거나 또 오랑캐 역사로 깎아내립니다. 참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공자의 말씀이나 또 기록, 유교 경전 어디에도 당군 조선의 정식 국호 조선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 뿌리를 찾을 수 없게 해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요순을 찾고 하은주를 찾았는데 그 정작 그 뿌리였던 동방의 천자국은 언급하지를 않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무리 이제 성인이라고 해도 이거는 역사에 준엄한 평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 지구촌 개벽 뉴스입니다. 미국의 테크 기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예, 미국의 테크 기업들 그 중에서 빅5로 불리는 애플,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아마존, 페이스북이 무한 질주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작년 그 12월 27일 기준으로 이들 빅5의 그 시가총액이 4조 9,6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조 9,6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5,760조 원인데요. 참 이 금액은 그 일본 GDP와 맞먹는 숫자이고 또 우리나라 이 정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 799곳의 그 기업 가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건 이제 5개의 기업을 팔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들 빅5 기업들이 미국을 넘어 세계 기업 가치 순위 1위에서 5위까지를 삭스리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들 빅5 기업들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소장님 그 좀 전에 이들 기업의 그 시가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가총액이라는 용어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일반적인 견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그 자본을 나타내는 단위가 이 주식인데요. 이 주식은 그 회사의 상태, 예를 들어 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또 실적, 또 미래 성장 가능성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가총액이란 개념은 현 시점에서 매겨진 주식 가격에 곱하기 그동안에 발행한 주식의 숫자를 곱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발행 주식의 수가 100개이고 현재 주가가 2만 원이면 2만 원 곱하기 100 해서 200만 원이 이제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네. 참고로 올해 1월 9일 기준 그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은 349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애플의 4분의 1 수준이죠. 네, 그렇군요. 이제 그 개벽지 160쪽에 이렇게 보면 이들 그 빅5 기업의 면면에 대해 그래픽으로 이제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다들 이렇게 창업한 지 30년 안쪽의 그 젊은 기업들입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창업주가 현재 만 36살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들 미국 기업들이 기술, 어떤 그 전환기마다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162쪽의 그림을 보면
1990년대 중반 시작한 PC 인터넷 시대에 윈텔이라고 해서요. 윈도우, 그러니까 운영체제죠. 윈도우와 인텔, 그 하드웨어 반도체 이것이 이제 손을 잡고 디지털 혁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잡스가 2007년에 아이폰을 발표하면서요. 그 모바일 혁명 시대가 이렇게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현재 2020년대 그 미국의 5대 기업들이 그 플랫폼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차기 테크 헤게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소사님 그 플랫폼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 플랫폼은 정거장 또는 그 승강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열차 플랫폼을 연상하면 그 의미가 이제 떠오르죠. 쉽게 이해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흩어지는 그 거점이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장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구글은 이미 전 세계의 검색 플랫폼을 거의 이제 장악을 했고요.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플랫폼도 장악을 했습니다. 이제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와 아이튠스라고 뮤직 스토어를 처음 만들었는데요.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2018년 8월 기준 월 실 사용자가 무려 22억 명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세상에서 가장 큰 장터인데 이건 전자상 거래의 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이제 요 빅5 기업이 만든 그 장터에서 웃고 울고 뭐 이렇게 뛰어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그들이 가진 그 힘, 어떤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기술 패권을 넘어서 데이터 패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실은 또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G2가 아니라 여전히 그 G1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그 전문가의 말이 일리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그 미국 기업의 힘의 원천이 소사님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이제 미국 기업의 그 힘이면서 미국 문화의 그 힘이라고 봅니다. 그 개벽지 163쪽을 보면요. 미국은 플론티어, 개척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초기에 이제 서부 개척이 대표적이죠. 이 개척 정신이 이제 현대에 와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뉴 프론티어 구호로 이어지는데요. 이 정신으로 이제 달나라도 가고 또 기업들이 세계화를 하게 됩니다. 이 정신이 이제 1980년대 이후에 기업의 혁신, 이노베이션 문화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현재 그 미국의 기업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그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네. 거기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일찍, 자주 실패하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좀 낯섭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하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또 실패하라는 말은 이렇게 생소하네요. 이 말은 이건 좀 과감한 그 도전을 인정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실패를 용인해주는 그 문화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런 도전 정신 그리고 혁신 문화가 바로 오늘날 미국의 그 힘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미국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 작년에 그 신규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을 말하는데요. 미국에서만 71개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지역은 그 56개밖에는 안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혁신의 그 피가 이런 그 신생 기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혈되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최고 기업들이 이제 집안에 있는 차고, 그라지라고 하죠. 여기에서 처음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그 차고에서 세계 1등 기업이 나왔다. 이건 이제 혁신 문화가 기업을 넘어서서 미국 사회 전체에 짙게 깔려 있다는 그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프론티어에서 이노베이션으로 이어지는 정신이 오늘날 미국의 힘이라는 그 이야기가 와닿습니다. 다가오는 후천 세상을 나타내는 정역 8개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간방이 정동방에 자리 잡고 또 미국을 상징하는 태방은 정서방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문화를 수용을 해서 그 후천 성경 세계 건설에 바탕을 놓는 거를 상징하는데요. 이걸 또 다른 말로 간태합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국 문화의 장점은 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앞 세상을 창의와 상상력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많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개병 뉴스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소사님 오늘 소개 못한 다른 코너들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74쪽에 주역과 무극대도 꼭지가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이제 주역 두 번째 괴인 중지 공ቄ를 다루었는데요. 필자이신 한태일 성도님은 이 중지 공ቄ를 어머니 하나님을 상징하는 괴라고 했습니다. 이 중지 공ቄ를 알아야 이 땅의 덕성, 나아가 이제 인간으로 오신 어머니 하나님의 삶에 대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2쪽 명강의 다시 보기 코너에서는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텔로머라이제의 비밀을 밝혀서 노벨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의 강의가 실려 있고요.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148쪽에는 한의학 건강 컬럼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호르몬에서도 이 동양의 음양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인맥과 동맥을 관리하는 방법과 이제 생체식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제 미처 소개하지 못한 코너들이 많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개벽지를 적극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Changing place, 내가 있는 장소를 바꾸고 Changing time, 나의 시간을 바꾸고 Changing thought, 나의 생각을 바꾸고 Changing future, 나의 미래를 바꾸라. 이탈리아의 어느 미술관에 있는 경구라고 합니다. 작은 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